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함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쉽게 말해서 코드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코드로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걸 묶어놓은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보다 좀 더 큰 개념이 있어요. 함수보다 큰 개념을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듈은 함수들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게, 그래서 독립적인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작거리인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묶어놓은 거는 반복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는 for 루프, while 루프를 통해서 이전에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맞아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반복문이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니 그러면 반복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함수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일단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함수는 펑션 콜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중 어디에서나 그 함수를 불러다가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반복문이라고 해서 포문이나 그런 while 루프 같은 것들은 바로 그 위치에서밖에 사용을 못해요.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문과의 차이점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봤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간단하고 쉬운 예를 들 거예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냐면,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드는 예도 정말 단순한 예를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먼저 더 중요해요. 이해갔죠? 바로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예를 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함수에 대해서 구현 설명을 할 때는, 이때는 좀 더 약간 복잡한, 그러니까 약간이에요. 그것도 약간 복잡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함수에 대해서 심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서는 함수라는 게 이렇게 쓰이고, 또 하나 여기에 리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단순한 예를만 들어서 생각을 해볼 거니까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함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장 함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잠깐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장 함수라는 것도 있고 사용자 함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스코핑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의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함수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뒤에는 간단한 예를 들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서 이제 함수라는 거에서 여기 보면은 함수의 정의, 그리고 또 하나 함수를 호출하는 연습을 잠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 함수를 만들어서 가장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에는 매개변수하고 인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개변수를 파라메터라고 하고 인수를 아규멘트라고 하는데, 이 사용법에 대해서 여기를 잠깐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비슷한 문장을 이용을 해서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스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함수 속에 리턴이라고 하는 리턴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더스햄 프로그램을 리턴 문장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왔듯이 여기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레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에 함수의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변수에 대한 설명인 건데, 변수 중에서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어요. 지역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그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 쓸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줄
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만 이렇게 조금만 집중을 해서 들으면은 여러분들 정도면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은 이렇게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자, 이제부터 함수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함수의 설명은 함수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7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블록 형태로 코드를 블록화시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는 이만큼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함수는 만들어 놓으면은 실제는 아무 작동도 안 해요. 아무 작동도 않고 있다가 펑션 콜이라고 해서 함수를 호출해줘야만 그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함수를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DEF를 써줘야 돼요. 이거는 define의 약자예요. 정의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는 DEF를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펑션 네임이라고 해서 함수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은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수를, 내장 함수를 이미 봤어요. 가장 많이 본 게 프린터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트도 프린트 쓴 다음에 가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다룰 때 거기에서 제가 인수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 함수명의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여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다른 거, 여러분들이 조건문이나 또는 폼은 while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서는 반드시 콜론을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게 나와요? 맞아요. 그 뒤에는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실행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실행문은 블록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실행문이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실행문 속에서는 포문이나 while문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실행문 속에 이렇게 다섯 번째 들여쓰기를 한 실행문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리턴문이라고 해서, 리턴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환값을 이렇게 원래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다가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리턴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해줄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구동 요소예요. 그리고 실제 함수가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함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함수를 불러내기 전까지는 아무 작동도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함수명을 써주고 가로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펑션 콜이라고 해요. 그러면 드디어 컴퓨터는 여기 함수를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쭉 아무 결과 처리도 않고 무시해서 내려오다가, 그래서 함수명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서 여기 함수의 안쪽에 있는 명령어들을 여기를 실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또 하나 이 함수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이쪽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이쪽은 또 하나 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규먼트라고 해요. 요거를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약간 구별해서 이제부터 부를게요. 함수명에 들어가 있는 여기를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하는,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펑션콜에 들어가 있는 이쪽을 우리가 인수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총 7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세부 파트를 알아보면은 여기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부르면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인수로부터 함수로 전달되는 값을 받는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인수는 어디 있어요? 인수는 여기에 함수 명에 밖에서 펑션 콜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이 인수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개 변수는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여기를 쉼표로 구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매개 변수는 사용을 해도 되고 또는 사용을 않고 그냥 여기를 괄호로 남겨둬도 돼요. 이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함수의 호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함수의 호출 중에는 인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져 있는데 함수의 호출은 함수명을 써주면 돼요. 여기는 함수명을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그 안에 우리는 인수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입력값인 거예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함수에 인수를 넣어서 이 값 자체를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함수에 그러니까 같은 함수인데도 여러 가지 형태로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인수와 매개 변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를 그냥 괄호로 남겨둘 수도 있고 이 안에 전달하는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매개 변수와 인수의 개수는 서로 일치를 해야 돼요. 개수는 만약에 매개 변수가 3개가 있다고 한다면
변수도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자체의 형식은 여기에는 이만큼 구조를 따르는데 여기 괄호 안에, 여기 사각형 괄호 안에 든 게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여기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이 함수 블락의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이렇게 그 부분, 다시 말해서 펑션 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순으로 보면은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번은 함수를 불러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 구조를 알았고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게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 이게 리턴 반환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턴문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뜻인 거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만큼 실행문 자체를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리턴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가 어떤 실행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결과값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그거를 호출한 함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방환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리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턴 값 자체를 이쪽 함수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위에서 실행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무언가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는 리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문법이에요. 문법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면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주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조금만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익숙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익숙하게 한번 스스로 만들어 봐요.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전달을 하고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함수에는 내장 함수가 있고 사용자 함수가 있어요. 내장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써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라고 하는 문을 처음 했을 때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할 때 그 프린트에 내장 함수예요 하는 용어들을 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장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거기에 함께 설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정의하거나 다시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함수를 호출에다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내장 함수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프린트 또는 여기 인풋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또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나 인티저라고 하는 함수나 이런 것들도 다 내장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별도로 여기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호출에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함수 시간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자 함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고 있어요. 코딩을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함수로 만들어서 이거를 묶어놓으면은 어디에서나 불러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걸 코딩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근데 그 반복될 때마다 그거를 새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도 헤비해질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에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 그 이름을 호출하면은 이 함수가 실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걸 사용자 함수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드는 사용자 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눈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장 함수와 사용자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에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변수예요. 그래서 잠깐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어떤 전체 프로그램이 이만큼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한 얘기는 요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 내에서 변수를 지정을 해줬고 그 변수는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 바깥에서
사용을 해줬고,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 이 함수까지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를 한번 정의를 내고, 그리고 또 하나 함수를 호출해서, 아까 함수는 호출을 해야 작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그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신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단순한 예를 들 거예요. 여기 먼저 함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한번 따라와 줘봐요. 자, 그러면 이제 존재를 설명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함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함수의 정의 및 호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함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려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주소를 만든다고 해봐요. 주소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주소라고 하는 함수의 실행문 속에서는 이렇게 우주, 우리 은하, 태양계, 지구행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이 주소를 입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소를 마땅하게 쓸 게 없어가지고 그냥 범우주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그리고 좀 더 작은 규모로 하면은 우주에 우리 은하가 포함됐을 테니까 우리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 속에 태양계가 있을 테니까 태양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구가 있을 테니까 지구행성, 그리고 우리는 지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 만약에 지역 거주가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이렇게 하는 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함수명은 뭐라고 할 거냐면 어드레스라고 질 거예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명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순서는 여기로 오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 먼저 여기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해서 DEF를 써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define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 첫 번째 define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 이름, 다시 말해서 펑션 네임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바를 써주고, 이 소바 안에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4개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콜론을 써서 아직 함수가 안 끝났어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걸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제부터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같은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들어쓰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함수를 구성하는 문장, 다시 말해서 실행문들을 쭉 써주면 돼요. 실행문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함수 쪽으로 값을 반환할 거면 그 중에 실행문 중에 리턴문도 포함이 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펑션 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함수 호출을 하는 방법은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누구야 하고 부르면 쳐다보거나 반응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함수 이름을 써주면은 그 함수가 불러들어와서 어디에서나, 그 프로그램 어디에서나 이름을 써주게 되면 그 함수가 불려와줘서 안에 있는 실행문들을 수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알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먼저 이렇게 DEF라고 함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어드레스라고 하는, 어드레스 가로라고 하는 여기가 함수명을 써준 거예요. 여기가 함수명, 그리고 지금 가로 안에는, 파라미터 안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콜론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이렇게 주소를 거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좀 더 거대하게 썼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프린터를 출력을 할 건데 우주, 우리 은하, 태양계, 지구행성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행문이에요. 다섯 번째. 자, 그리고 실행문을 또 한 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프린트로 나눠서 다시 썼어요. 프린트에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리턴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곧바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함수명은 어드레스하고 가로가 함수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해석표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펑션 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이 불러져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값이 불러져 오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 여기 보면 우주, 우리 은하, 태양계, 지구행성,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범우주적인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먼저 구조 자체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세요. 먼저 한번 알아보세요. 전체 흐름을 타봐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순서를 한번 볼게요.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시작은 프로그램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여기에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으면은 실제는 컴퓨터에서는 아무 작동도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라고 해서 함수를 불러줘야 돼요. 그쵸?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듯이 사람 관계에서는 이름을 부르듯이 누구야? 하고 부르듯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함수를 불러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이 함수명이 있는 위치로 프로그램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함수로 이렇게 왔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실행문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써는 실행문들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구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함수를 정의를 해요. 이때까지 정의를 해놓고 있어도 아무 작동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첫 번째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 이름 있는 대로 가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세 번째로 안에 있는 수행문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수를 한 번만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반복문하고 다른 엄청나게 큰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지 않으면 아무 작동도 안 해요. 바로 이것도 또 하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고 진짜로 이게 이렇게 되나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쪽을 이렇게 복사를 해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를 놓고 이쪽에서 실제로 실행이 그렇게 되나 볼게요. 여기까지가 함수를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개념을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함수 호출을 곧바로 안 할게요. 이걸 안고 이거를 런을 해서 밖에 있는 대화형 모드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자, 지금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누구야 하고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함수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쪽에 여기에 어드레스라고 쓰는 이 부분 자체가 펑션 콜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가 갔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봐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반복문하고 똑같이 순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랬나도 프로그램은 아무 작동을 안 해요. 그렇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쪽에 와서 누구야 하고 불러줘야 돼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여기 함수를 불러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함수 호출이라고 해요. 호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쪽에서 어드레스라고 부르면 이쪽으로 와요. 그 함수가 정의된 대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실행될 문장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함수 호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구조를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꼭 이해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반복문 할 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갖는 거예요. 컴퓨터가 생각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수월해져요. 근데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반복 연습을 통해서 돼요. 반복 연습을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내가 스스로 짜놓은 게 아니잖아요. 코딩을. 그렇잖아요. 실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구조는 파이썬을 만든 귀도반 로스을 비롯을 해서 많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서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전체 프로그램 폼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들이 만드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언어로 말하면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언어를 학습할 때도 그랬고 문법은 어떻게 돼요? 자주 사용하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친숙해지려고 노력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반복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디에서나 이렇게 갖다 불러다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여기를 놓게 되면은 여기를 다시 한번 칠까요? 이번에는 자, 이제 또 작동을 하나 볼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쵸?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다시 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치게 돼도 다시 복사를 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호출
호출을 하게 되면은 함수는 거기에서 답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함수의 강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제 함수가 반복문보다 어떤 강점이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처럼 뭐냐면 반복문, 반복 루프와 함수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거예요. 유사한 점은 이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유사할 때는 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작업이 한 군데에서만 수행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한 군데에서만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반복문을 쓸 때는 함수나 또는 여러분들이 먼저 배웠던 반복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줬듯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로그램의 여러 곳에서 함수를 불러다 쓸 때는 함수는 호출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해요. 하지만 반복문은 그걸 수행할 수가 없어요. 반복문은 국지적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 우리가 반복문을 쓴 그 위치에서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복문 같은 것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함수를 또 하나 어떤 점이 있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파라메터라고 하는 거고 아규먼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와 인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호출에다가 동일한 작업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작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호출할 때마다 입력값이라고 하는 인수를 바꿔줘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값으로 바꿔줘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르게 수행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또 하나 함수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반복 루프와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